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우리카드 대 대한항공입니다. 먼저 우리카드는 지난 12일 오후 2시 홈 경기장인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하며 4연승을 달렸습니다. 19승 9패를 기록 중인 우리카드는 한 경기를 더 치른 대한항공의 승점 1점 차로 밀려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우리카드의 탄탄한 수비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높이에 있어서는 우리카드가 현대캐피탈에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시브와 디그에서 상대 팀을 크게 앞섰습니다. 또한 범실도 3세트 동안 단 5개에 그치는 등 정교한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한성정은 13득점, 공격 성공률 58.82%를 달성하며 팀의 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세인은 12득점, 디그 8개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교체 출전한 송명근도 공격 성공률 60%를 유지하며 11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다음 대한항공은 2일 만에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오후 7시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OK금융그룹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4연승을 질주 중인 대한항공은 우리카드를 2위로 끌어내리고 다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대한항공은 3세트에서 삐끗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포 임동혁의 막판 공격력이 크게 아쉬웠으며 18대 17로 앞서던 대한항공은 임동혁의 공격 범실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레오의 블로킹에 임동혁의 공격이 연속해서 걸리며 역전을 허용했고 3세트 흐름을 내줬습니다. 이어진 4세트에서도 임동혁의 경기력은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결국 수세에 몰린 대한항공은 24대 23 상황에서 무라드를 투입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임동혁은 양 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인 25득점을 올렸습니다. 공격 성공률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공격 차단과 범실이 많았습니다. 시즌 내내 부진했던 정지석은 16득점, 공격 성공률 82.35%를 달성하며 남은 시즌을 기대케 했습니다. 김민재와 곽승석은 각 10득점씩을 더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카드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카드는 지난 2경기 동안 삼각편대의 안정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승리를 챙겼습니다. 지난 현대캐피탈전에서는 김지한의 공격력 저하가 두드러졌지만 송명근이 교체 투입돼 2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이날 경기의 삼각편대 조합이 완성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정지석의 공격력이 되살아나기는 했지만 반대로 임동혁의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무라드라는 옵션이 있기는 하나 최근 경기 라인업을 살펴볼 때 선발로 투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삼각편대의 공격력과 수비력, 범실 관리 능력에 있어 앞서는 우리카드가 대한항공을 잡고 선두 자리를 꿰찰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카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현대건설 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먼저 현대건설은 지난 12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에서 흥국생명에게 0대 3으로 크게 패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현대건설은 승점 추가 없이 시즌 21승 7패를 기록 중이며 승점 65로 선두를 지켰지만 2위 흥국생명의 승점 3점 차이로 추격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주력 공격수 위파이의 부상 결장이 큰 타격이었습니다. 주포 모마가 44.44%의 공격 성공률로 팀 내 최다 득점인 17점을 올렸지만 국내 공격진의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들 블로커 양효진과 이다현이 각 7득점에 그쳤고 아웃사이드 히터 김주양도 6점을 올리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초반 집중력 부족과 리시브, 연결 플레이 등 어려움을 겪었던 현대건설은 공격 성공률에서 흥국생명에 크게 뒤졌고 리시브 효율, 범실 관리, 서브 득점 등에서도 크게 밀렸습니다. 다음 한국도로공사는 14일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2연패를 끊어낸 도로공사는 시즌 10승째를 달성했습니다. 부키리치가 공격 성공률 40%, 28점으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배은하가 15점, 이예림, 타나차가 11점으로 거들었습니다. 팀 공격 성공률이 크게 우위를 점했던 도로공사는 이날 베테랑 리베로 임명옥의 95%의 디그 성공률과 함께 탄탄한 리시브와 수비로 공격수들의 뒤를 받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건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 사전 전승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4번의 대결 모두에서 3대1 혹은 3대0의 세트 스코어로 승리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도로공사를 상대로 46.84%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시즌 평균 42.43%보다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브에서도 현대건설이 평균 대비 상대 전적에서 1.2개를 기록하며 시즌 평균 0.95개보다 높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0.87개로 시즌 평균 0.92개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 상대 전적과 주요 지표에서 우위를 보이는 현대건설이 도로공사를 꺾고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BNK섬 대 신한은행입니다. 먼저 BNK섬은 4승 22패를 기록 중이고 KB스타즈를 만나 68대 60으로 패하며 1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난이 20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작성했고 안혜지도 11점 8어시스트로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BNK섬은 현재 13연패에 빠져있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당장 금일 경기 포함 최하위 트레징 넘버가 2입니다. 지난만이 유일하게 제 몫을 다할 뿐이고 주포 이소희가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가드 안혜지도 꾸준하지 못합니다. 베테랑 김한별까지 잠부상으로 100%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한은행은 7승 18패를 기록 중입니다. 하나원큐를 만나 57대 61로 패하며 3연패에 빠졌고 김소니아가 16.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분전했으나 팀의 패배로 빛을 발했습니다. 3연패에 빠져있는 신한은행의 경우 아직 4위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끝까지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원큐 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욱 강하고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BNK섬을 꺾고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것입니다. 신한은행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